전능하시며 한없이 온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양과 같은 우리를 목자같이 부드럽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배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방식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듣기에 기분 좋지 않은 말은 하지 않게 하소서. 나쁜 말을 하기보다는 칭찬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 자녀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상황에서 자기 능력이나 혈기로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온유한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과 같이 세상과 악에 대해서는 강하고 담대하나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자녀가 강한 자 앞에서는 당당하고 약한 자에게는 관대하게 하소서. 이삭이 대적하는 자들을 온유함과 화평함으로 대해 승리하고 지경이 넓어진 것처럼 우리 자녀도 온유함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온유한 자가 평안을 누린다고 하셨으니 우리 자녀가 실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온유하게 하시고 내적으로는 강인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영재 리더스쿨 1주차 부모 교육입니다. 먼저 그 자료 소개 및 오리엔테이션을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오늘은 그 좀 더 우리 영재 리더학교, 영재 리더스쿨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오늘 그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 그리고 구체적으로 조금 소개를 한번 더 하고요. 그리고 그 전체 영재 리더스쿨의 이번 학기만 아니라 전체 내용도 잠깐 소개하고, 오늘 첫 주에 이제 부모 교육인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리더학교 여기 맘팜이라 되어 있는데 엄마 아빠 이야기합니다. 이 교육의 필요성을 먼저 조금 다루고 싶은데요. 이 가족 인성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영성과 그리고 학습, 이 내용이 인성과 같이 간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즉, 인성의 수준이 학습의 수준이란 이야기죠. 정비례합니다. 인성이 높은 아이들. 물론 공부 잘한다고 다 인성이 좋은 건 아닌데, 여러 논문의 결과들을 보면 인성 수준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학습 수준도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대개 자녀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아직도 굳어지지 않은 이 우리 자녀들의 인성적인 수준을 이렇게 올리면 차후에 학습의 수준도 연결되어지게끔 높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습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일반적으로 최상위권 학생들이 하위권 학생들보다 인성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저도 몸소 경험을 했고, 그래서 이 인성이라는 부분을 이번 학기에는 그 조금 이 넓은 의미로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패턴, 그런 부정적인 습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내용들까지 우리가 다 습관, 버릇까지도 다 인성으로 넓게 좀 포함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아이들이 이 가정에서 인성 교육을 통해서 평소에 늘 하는 거지만 좀 더 검사와 또 교재를 그 교육 내용을 통해서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자라는 것이 이 교육의 내용이고 또 필요성입니다.
그리고 인성교육의 최적기가 바로 우리 6세, 7세 아이들이라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6세에서 11세 사이가 최적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사회심리학자인 에릭슨은요, 자신의 그 심리사회적 그 발달 단계에서 3단계, 4단계에서 주도성 그리고 습득성, 어, 이 시기에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자기 것으로 만드는, 습득하는 이런 것들이 잘 개발되어진다. 그래서 이 시기에 자기 주도성을 잘 개발되어지면 나중에 일이면 일, 공부면 공부 주도적으로 잘 할 수 있는 습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고요. 또 습득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배울 때 그 배우는 어떤 효율적인 내용들을 잘 습득하게 되는 것을 그 시기에 배우면 나중에 이제 이것이 리더로서, 그리고 또 학습자로서 좋은 이런 그 결과를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성 수준이 곧 학습의 수준이다. 그리고 또 인성의 수준이 올라가기 위해서 영성 수준이 올라가면 인성의 수준이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재 리더학교에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엘빈 토플로 한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3의 물결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 엘빈 토플로가 지금은 이제 제5의 물결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영성 시대가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이 가드너 박사가 다중지능 이론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요. 8개까지 이제 지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9번째 지능이 있다. 근데 그 9번째 지능은 실존 지능, 다른 말로 이제 영성 지능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학자의 말을 조금 연결해 보면 다가오는 이 영성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바로 이 영성 지능이 높은 사람이 영성 시대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보다는 우리, 그리고 성공보다는 가치, 결과보다는 과정, 이렇게 그 인간 두뇌 속에 그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아우트 가드너 박사에 의해 새롭게 이 발견된 아홉 번째 지능, 영성지능. 바로 그 영성지능, 내가 왜 태어났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인류의적인 어떤 고민과 그리고 우주적이고 실존적인 이슈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사람들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철학적으로는 실존 지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종교적으로는 영성 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다 더 큰 질문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대학 진학할 때쯤 되면 입학 사정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학생들에게 꼭 더 큰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즉, 왜 우리 학교에 오려고 하니?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직장을 가질 때도 사실은 평범한 어떤 질문보다 더 큰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어떤 고민을 가지고 내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실존지능,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목표죠. 그리고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왜, 또 그 일을 왜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이 생각 안에 지능이 있고, 앞으로 영성 시대에는 이러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리더로서 갖춰진 사람이 이끌어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영재 리더 학교를 통해서 이렇게 총괄적인 영성 적인 부분, 영성 지능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성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그와 함께 인성의 수준, 그리고 학습의 수준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영재 리더 학교다. 그래서 우리 요 영재 리더 학교가 가정에서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탐 교육을 이제 하자라는 것이 바로 이 영재 리더 학교의 필요성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잠깐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영재 리더 학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와 둔재 결정짓는 시기는 6세에서 11세 에릭슨의 이론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으로 하는 것인데 그 습관의 대부분이 6세에서 11세 사이에 습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 프로그램은 영성 습관이 곧 학습 습관이다. 그리고 인성 수준이 곧 학습 수준이다. 영성 수준과 이 인성의 수준은 다르지 않다. 비례한다, 정비례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영성과 인성과 학습 코칭을 위한 프로그램이 바로 영재 리더 학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약 안에 서 있는 견고한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신앙의 근본을 더 탄탄하게 그 기본을 다지기 위해서 인성 영재로 키우는 거죠. 그것과 동시에 영성과 학습에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노하우를 배워서 이제 가정에서 실천하는 거죠. 제가 확신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제가 소개하고 있는 영재 리더 학교 가정에서 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 5가지가 그래서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이야기할 때 이 겉표지 오른쪽 왼쪽 밑에 여기에 요 칸은 스스로 점검하는 겁니다. 뭐 저한테 보여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스스로 점검하는 건데 요 내용을 잘 다 동그라미 칸에는 X, 세모, 동그라미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다 동그라미가 된다면 우리 6주 동안 하는 거지만 사실은 6주 이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가정에서 영재 리더 학교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그런 필요성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 쓰기 그리고 성경 읽기 그리고 성경 쓰기 상계물은 저 뒤쪽에 있는 이 성품 카드를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하고 있는 QTI, 가정, 암송, 예배까지 만약에 해가신다면 이 영성의 수준, 인성의 수준, 학습의 수준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한번 드릴게요. 그 가정에도 이제 우리가 매달 이 성경 읽기 표를 이제 매달 나눠 드리는데 제가 왔을 때부터 나눠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감사하게도 이 달란트를 요거를 한 달치를 다 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한 달에 한 번 이 성경 읽기 표를 다 하면 이제 10달란트를 드린다라고 했더니 가정마다 예전보다 훨씬 이 인증샷에 그 성경 읽기 표가 보내주신 게 훨씬 많이 늘어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바라기는 이제 영재 리더 학교에서는 매일매일 하는 거 많지 않거든요. 조금씩 읽고 확인하는 부모님이 이제 이름이나 사인을 써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읽기를 매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쓰기는 기존의 요 모습이 이제 3월달부터 나오진 않는데요. 그 유튜브에 제가 따로 매주 만들었던 이 성경 쓰기가 요 안에 왼쪽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성경 쓰기입니다. 요 그 내용이 이번에 6주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만 쓰는 것이 바로 성경 쓰기입니다. 이번 그 주에 성품 교육과 관련된 성구 한번 쓰면서 영상 들었던 것을 한 번 더 아이들이 기억하자라는 목적입니다. 성경 쓰기. 그리고 세 번째, 상계물은 바로 이제
성품 카드를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제가 그 영상에서 어린이용 영상 네 번째 적용과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 부분에서 성품 카드를 이렇게 쓰세요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와 부모님이 엄마나 아빠가 함께 이제 해 나가는 거죠. 글도 써야 되거나 하기 때문에 또 아이들 혼자 하기는 그래요. 부모님이 반드시 함께 해야 될 작품, 가정에서 함께 해야 될 활동이다. 즉 상기물, 들었던 말씀을 상기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카드. 그래서 이번에는 이 적용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 교재 제일 뒤에도 적용점이 있고요. 또 가정학습지에도 적용점이 있고 이 상기물에도 적용점이 있는데 이번에 특히 그 영재미대학교에서 이 적용점 상기물은 여기 성품 카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이제 영상을 듣고 나서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보내드린 QTI 매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가정 암송 예배. 가정 암송 예배는 말 그대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핵심은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기존에 그냥 우리가 전통적인 가정 예배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말씀 시간에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이제 설교하듯이 이렇게 선포 나누셨다면 그 선포하거나 나누는 시간에 성경을 암송하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고 서로 어떻게 이 말씀을 실천할지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고 이제 마무리 주기도문이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이제 마치는 것이 바로 성경 가정 암송 예배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뭐 한 번 최소한 하면 감사하겠고요.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암송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그 주에 그 암송 성구 있죠. 어린이용 영상에 보면 꿀 보르러와 함께 암송하는 그 암송을 가정 암송 예배 때 암송하는 겁니다. 또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하나 제안했던 게 있죠. 매일 만약에 가정 암송 예배를 드린다면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두 번이든 아니면 이틀에 한 번씩 암송 예배를 드린다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한번 암송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제안을 했었죠. 그래서 어저께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암송했다면 오늘은 그 복습하고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진행해 나가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제 암송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글자 모르는 저희 5살 막내도 암송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제 가정 암송 예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소리 내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지혜롭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올해 그 부모 교육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소리 내어서 하늘 천 따지 이게 과학적으로는요 정말로 이 뇌를 활성화 시키는데 게임은 비활성화 시키는데 반대로 소리 내어서 암송하는 이것은 뇌를 얼마나 활성시키는지 정말 좋다고 안내를 교육을 했던 기억 있으시죠? 네, 이렇게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던 성경 읽기, 성경 쓰기, 상기물을 통해서 실천하고 그리고 큐티와 가정 암송 예배를 통해서 하면은 영성 당연히 올라갑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가 매 주마다 다루는 이 주제가 부정적인 어떤 내 입술에서 불쑥 나쁜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칭찬하는 말, 좋은 말로 우리가 하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인성의 수준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제안하는 이 5개를 어디까지 우리가 우리 가정에 맞게끔 이제 한번 목표를 두고 첫 시간이니까 목표를 두고 1, 2, 3, 4, 5 5가지를 얼마나 어디까지 실천할지 목표를 정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확실하게 5번째 가정 암송 예배까지 만약에 하신다면 그런데 6세든 7세든 지금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 영재 리더십 학교 이야기했던 영성과 인성과 학습의 수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최상위권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또 학교 가서 제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해보면 역시 최상위권 아이들은 그냥 최상위권 아이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바로 그 수준, 굳어지지 않는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돕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서 그때 이제 학원 보낸다고 과외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릴 때 신앙적으로 영성을 잘, 영적 재산을 잘 키워놔야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우리 아이들의 신앙생활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 5가지 내용을 이렇게 이제 그 교재 이 표지에 있는 부분 잘 체크 한번 해보세요. 이제 그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주 토요일 날 10시 30분에 송출이 되고 한 주간 동안 송출이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그 한 주간 동안 송출되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영상은 어린이용과 부모용으로 나눠집니다. 영상을 이제 보셨겠지만 어린이용은 먼저 이제 제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등장해서 그리고 오늘 이 주제를 소개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꿀 버르르 등장해서 성과음성 같이 하고요. 새로운 캐릭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캐릭터 팡팡이 상어 캐릭터가 나와서 재밌는 이야기 스토리텔링 이제 들려줄 거예요. 오늘의 주제 그 어린이 주교재 있죠. 어린이 주교재 이게 주교재고요. 이게 주교재고 어린이용 요 교재를 이제 재밌게 이 동화 구현하듯이 부모님보다 조금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재밌게 이제 들려주고 그리고 이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성품 카드를 세 번째 적용하고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같이 해요라고 이제 제가 소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늘 들은 내용에 대해서 팽화가 나와서 복수 퀴즈 이렇게 어린이용은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를 위한 기도 요 제목 자녀를 위한 이 기도를 이제 성우 지난번에 그 40일 도전할 때 QTI 도전 40일 할 때 계속해서 이제 저작권 문제가 걸렸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요걸 직접 이제 만들기로 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성우께 이렇게 부탁을 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이렇게 제가 찍은 영상과 이 편집을 해서 자녀를 위한 기도가 1분 30초에서 2분 정도 그리고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첫 주에 애니어그램 성격 검사를 하고요. 둘째 주, 셋째 주에는 검사 해석입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요거를 하고 싶은 건 20가정이면 줌으로 이렇게 부모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그룹별로 소회의실로 이렇게 그 줌에서 구분해가지고 조금 워크샵도 하고 이렇게 솔직히 조금 하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제가 이제 여성이면 좀 덜 하실 텐데 남자 목사이다 보니까 이제 또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도 또 서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에 조금 아직은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10분 이상이 네 10분 이상이 개별적으로 줌으로 다 같이 2주차 3주차 같이 설명을 듣고 또 미리 보내주신 거 가지고 자녀 검사 해석도 자녀 이름을 밝히지 않고 검사 해석도 하고 또 워크샵 그 유형별로 이제 제가 그 학교나 예전에 이제 그 연구소로 애니어그램 코칭 연구소라고 연구소를 운영할 때
초중고등학교 이제 학교를 가거나 청소년 수련관에 가거나 또는 이제 부모님들 대상으로 교육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주로 첫 번째 검사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룹별로 워크숍하고 발표하고 또 유형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참 많이 풍성했었는데 어, 별로 원하지를 않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10분 이상이 원한다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계획은 한 가정당 15분씩 대개 자녀의 검사 결과를 조금 이해하고 해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의 기저를 파악을 하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이제 그 지도하고 또는 인성 교육을 해야 될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먼저 여러분이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입니다. 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이제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댓글을 다실 때, 이제 다음 주,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그러니까 3월 20일, 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 2주간 동안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15분 단위로 지난번에 우리가 그 15분 단위로 줌으로 이렇게 그 신방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식으로 15분 단위로 줌으로 제가 이제 그 한 가정만 즉 여러분 입장에서는 2주차 3주차에는 한 번만 줌에서 저를 만났는데 15분 동안 만난 겁니다. 가능하면 그 시간에는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에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제가 강의 마지막 부분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할 거예요. 검사 결과를. 그걸 이제 가지고 함께 이 검사 해석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댓글에다가 뭐 20일 10시 땡땡 또 앞에 분이 만약에 10시 땡땡 10시에 이미 예약한 분이 있으면 앞에 분을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뭐 10시 15분 또는 10시 30분 10시 45분 그리고 11시 이런 식으로 댓글에다가 3월 20일 3월 27일 중에 20일 몇 시 27일 몇 시 이렇게 2주간 동안 이렇게 한 주에 10가정을 제가 15분씩 할 수 있습니다. 미리 먼저 댓글 달면 그 순서에 따라서 제가 예약을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신 분들 시간에 겹치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2주차, 3주차 부모 교육은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에너그램에서 힘의 중심으로 또 자녀를 이해하는 것을 또 1시간 정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적 챔피언으로 키우라 이 내용인데요. 당신의 자녀를 영적 챔피언으로 키우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책은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혹시나 중고라도 좀 구입을 할 수 있다면 아니면 이 도서관에 가서 또 좀 빌려서라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의 자녀를 영적 챔피언으로 키우라 라는 이제 그 책입니다. 그 책과 관련해서 5주차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책 읽기, 영적 리더의 책 읽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 6주차에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면 나누냐 독서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이 애니어그램 검사 결과를 적용을 한다든지 인성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적용을 하는 기타 자료가 여기 이 주교재 안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 영상은 6주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이 영재 리더 스쿨 원래 이름이 영재 리더 스쿨이에요. 근데 영재 리더 학교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 이제 오렌지 스쿨이 영아, 유아, 유치, 영아부가 아기학교, 유아부가 이제 이 또 유아부 따로, 그리고 유치부는 영재, 리더, 그냥 제일 뒤에를 학교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원래 이름이 영재 리더 스쿨인데 영재 리더 학교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영재 리더 학교는 원래 3년 커리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1년차, 2년차까지 있는 이유는 저희 교회는 이제 6세, 7세가 유치부잖아요. 어떤 교회는 5, 6, 7세 3년차도 있거든요. 원래는 이제 3년차까지 있는데 저희 교회 기준으로 2년 동안 그 아이들의 이 인성과 관련해서 이제 중간에 보이는 부정적인 접근, 이 책 자체가 또 좋은 것이 나쁜 말이 있지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여 좋게 변화되자라는 이 방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이 도구도 똑같습니다. 애니어그램은 인간의 부정적인 특성을 통해서 그 사람, 나를 이해하고 그 부정적인 이 특성, 습관 또는 패턴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나아가야 되나라고 하는 방향성을 이제 보여주는 이 도구가 바로 애니어그램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접근을 긍정적인 것은 이제 내면적인 것과 이제 외면적인 것 이렇게 조금 구분을 했는데 주제를 이렇게 16개씩 이렇게 이제 정했는데 그 안에 저 학기마다 이제 랜덤으로 뭐 6개든 또는 5개든 아니면 4개든 학기마다 정해서 주제를 정해서 이 인성 교육을 성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차, 2년차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이제 그 1년차 부분에서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 이번 학기에는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를 이렇게 실시를 하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저자이기 때문에 비용이 이제 많이 안 들어갔는데 아마도 다음 학기에는 이제 다중지능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 다중지능 검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자격증이 있는데 구입을 이제 직접 해오는데 요거는 조금 더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학기 때 또 그 비용은 봐야겠지만 다음 학기에는 다중지능 검사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2년차에는 HTP 또는 TAPT 검사 이런 것들을 학기에 심리 검사를 한 가지씩 기본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이는 내용처럼 부모 교육을 이렇게 저렇게 연차별로 계획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정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번 학기에는 이 안에서 이제 또 몇 가지를 세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큰 전체 내용을 4학기 2년차에 걸쳐서 다른 내용 다른 주제로 다루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도전하시다 아까 5가지 가정 암송 예배까지 하면 가장 큰 목표입니다. 하면 좋은데 가정 암송 예배를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그래도 일단 시작해 보자 이렇게 이제 하셨다가 학기마다 가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더 나중에는 매일 이렇게 이제 가정 암송 예배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이 전체 내용을 이제 이번 학기에 이렇게 이제 세팅했다는 겁니다. 왼쪽 밑에 보면 이제 어린이 교재 6권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비용 내신 부분의 대부분이 이제 이 교재 구입에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공과 중간에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정학습지죠. 이 가정학습지와 또는 이제 성품카드, 요거는 가정에서 영상을 보고 나서 이제 진행을 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정색 자녀 어린 영상으로, 그리고 오른쪽 파란색 부모 영상, 이렇게 이제 매주 두 가지 영상 올라가게 될 겁니다.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때는 교사용, 그리고 어린이용, 부모용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만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1번 교사용이 바로 이제 영상으로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즉 이걸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소그룹으로 나눠서 선생님이 한 분씩 이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이 나쁜 말이면 나쁜 말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뒤에 선생님하고 이제 우리 자녀가 부모님이 이제 지금은 가정에서 해야 되는 것 중에 이 가정학습제 요 내용은 교회에서 원래는 이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 가정학습지 성품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프라인에서는 가정학습지를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부모님은 이제 집에서 주로 자녀와 5가지 이 성경 읽기부터 가정 암송 예배, 그것과 함께 성품 카드, 이 인성 교육은 성품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은 온라인 상으로만 진행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원래 이걸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한다면 이제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같이 목표를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번에 목표 같이 읽겠습니다. 1. 자녀의 성격 유형을 찾고 맞춤형 인성교육을 시작한다. 2. 성품, 인성교육을 통한 학습 능력을 배양한다. 3. 자녀가 영적 리더로 성장하도록 가정 신앙 교육을 실시한다. 이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부모교육 첫 주에 이 부모교육 애니어그램 이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검사 목적은 애니어그램은 모든 사람을 가장 기본적으로는 9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 9가지에다가 변형이 있는데 이 날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곱하기 2가 돼요. 9 곱하기 2, 18이죠. 또 여기에서 이제 그 화살표가 또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또 둘로 나눠져요. 그러면 이제 18 곱하기 또 2. 거기다가 또 본능 유형을 또 3가지로 나누고요. 그리고 또 수준을 또 1수준에서 9수준까지 또 나누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9가지 유형으로 사람을 구분하지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9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9 이렇게 되면요, 사실은 애니어그램은 상당히 많은 이 변형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9가지로 사람을 구분한다. A형, B형, 이 AB형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것처럼. 예. 그리고 이 검사는 먼저 자신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이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상황이나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내 안에 어떤 부정적인 패턴을 찾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멈추고 좀 더 발전적인, 즉 부정적인 패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그것을 위해서 검사합니다. 이제 먼저 유아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유아용은 이렇게 일부러 2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드렸어요. 유아용을 2가지로 나눠 드린 이유는 이건 집에서 계속 보관하는 거예요. 요거는요. 그리고 지금 화면을 보고 있는 요 내용이죠. 요거는 나중에 저에게 다시 돌려주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이제 2가지로 구분해서 보내드렸고요. 돌려주시면 요거는 앞으로 유아형 애니어그램 검사를 계속해서 제가 이제 연구하는데 연구 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꼭 요거는 오프라인에 오시면 꼭 주시면 연구 자료로 감사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재를 먼저 이 검사지를 받으면 여기 이 내용이 있죠. 여기
이쪽에 가면 이렇게 1문항부터 쭉 문항이 있어요.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요 또는 보통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0점, 1점, 2점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는데, 체크를 하실 때 1번에 보면 어린은 다른 친구에게 양보를 잘한다. 내 생각, 부모님들의 기대치가 아니라 현재 우리 아이의 팩트를 체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쭉 이제 문항 체크를 다 하셨다면, 여기 이 1쪽에 보면 지금 그림 자료처럼 요 하얀 부분 있죠. 하얀 부분에 요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0에서 2까지 점수를 다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세로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을 이렇게 더하기 위해서 그 제일 밑에 여기 제일 밑에 합계를 적으시는 거예요. 전체 세로로 다 9줄을 다 합계를 적으시고 나서 그 합계 내용을 바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옮겨 적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옮겨 적으시면 그 우리 자녀의 1에서 9 유형까지의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두 번째 3쪽으로 가시면 이제 B형입니다. 앞에 부분은 이제 A형 문항이고요. 이 B형에서는 질문에 새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하다. 친구들의 이 대장이 되고 싶다. 힘이 센 친구와 친해지고 싶다. 요 내용 세 가지 중에 반드시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A형 지금 이쪽 있죠? 요 이쪽에 이 A형은 엄마가 혼자서 작성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혼자서 작성하시는 거예요. 기대치가 아니라 팩트로 체크를 부모님이 체크하는 거고요. 그리고 화면을 보고 있는 이 B형은 자녀와 같이 하시는 겁니다. 즉 아빠가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1, 2, 3 중에 자녀가 선택한 것을 체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자녀 엄마가 아빠가 볼 때 어떤 자녀들은요, 이제 유치원 교육을 받다 보면 이제 본인의 팩트가 아니라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지혜롭게 잘 대화를 통해서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가 이렇게 평소에 하잖아. 이제 동의를 하면 이제 협의하는 거예요. 해서 이제 1번이나 2번이나 3번 중에 반드시 하나만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3쪽에서 6쪽까지 다 그림을 참고하셔서 체크를 하셨다면, 이제 여기 오른쪽이에요. 이 오른쪽에 이 순서대로 이제 그 점수를 다 매기는 거예요. 체크한 거를.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보면 0, 1, 2, 3 중에 이 세로로 여기 체크가 되겠죠. 세로로 이렇게 그 체크가 여기 이제 되어지면 여기에서 1번이 몇 개냐는 거예요. 2번이 몇 개고 3번이 몇 개인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 2, 3, 3이면 1은 2개, 2는 하나, 3은 2개. 이런 식으로. 즉 여기에 숫자가 더하면 5가 나오겠죠. 이렇게 요 세로에서 1이 몇 개고 2가 몇 개고 3이 몇 개인지를 여기다가 체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높은 1이 제일 많이 있다. 그러면 1번 위축형이 되는 겁니다. 행동 방식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세로로 보면 제일 위에 행동 방식, 그 다음에 문제 해결, 힘의 중심, 대상관계. 여기에서 우리 자녀는 이제 어떤 유형인지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여기 이렇게까지 다 했다면
지금 여기 제가 요 부분 있죠? 요 빨간 부분, 요 부분 여기까지 하면 이제 문항지 요 결과 요 부분 있죠? 요거는 다 쓴 거고요. 이제 이걸 이 유아용에 이렇게 옮겨 적으시는 거예요. 옮겨 적이시는데 지금 요 빨간 부분 제일 밑에 있죠? 요거 9, 3, 6, 1, 7, 5, 8, 2, 4 요 유형의 점수를 여기 보면 4쪽이라고 적혀 있지요. 4쪽을 보시면 여기 번호 옆에 9 옆에 몇 점? 순서가 9, 3, 6, 1, 7, 5, 8, 2, 4, 1이거든요. 9 옆에 몇 점? 이런 식으로 해. 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제 이거는 청소년용 점수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우리 자녀들은 여기에 만점이 10점이에요. 10점인데 결과가 이제 9가 몇 점 나왔는지 3이 몇 점 나왔는지 6이 몇 점 나왔는지 먼저 이 유형 번호 옆에 1, 2, 3, 4, 5, 6, 7, 8, 9 유형 번호 옆에다가 숫자를 먼저 쓰세요. 점수 쓰고 이렇게 이제 볼펜으로 진하게 이렇게 그 레이더망처럼 그렸죠. 이런 식으로 점수에 맞게끔 선을 긋고 레이더망처럼 연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 윗부분에서 이제 이 프로파일에서 요거를 이제 체크를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자녀의 유형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그림에서는 5가 29점으로 제일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5 유형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날개라고 되어 있는데 5W, 5 유형이니까 5W 4 아니면 6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유형마다 바로 자기 옆에 있는 것을 날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5 유형 같은 경우는 이 그림에서는 5 옆에 6유형이 24점, 4유형이 22점, 6유형이 더 높게 나왔죠. 그러면 이 사람은 5유형인데 날개가 6이라는 거예요. 즉 6번 날개를 쓰는 5유형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체크하실 때 OW6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9유형이 나왔다 그러면 요 위에 9유형이라고 쓰고요. 9 옆에 날개가 이 8유형이 더 높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럼 9W8 이렇게 이제 쓰시는 거죠. 설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결과 나온 거 있죠. 이 결과지 여기에 이제 이 빨간 줄에 나온 결과를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이제 옮겨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만약에 뭐 3, 1, 1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3, 1이 제일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위에서 1, 1, 1, 2, 3 만약 이렇게 나왔으면 1이라고 체크된 게 3개면은 이 1이 제일 높게 나왔어요. 1번이 이 위축형. 이게 행동 방식에서 우리 자녀는 위축형이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 위축형 쓰고 3번에다가 아랫부분에 점을 찍고 문제 해결, 힘의 중심, 대상과 관계에도 괄호에다가 무슨 유형, 무슨 형이라고 쓰고 점수에다가 점 찍고 연결하는 거예요. 요거는 선을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시면 이제 이 가정에 계속 가지고 있는 거라고 있죠. 여기 이제 5쪽에 보면 해설을 볼 수 있어요. 여기 만약에 우리 자녀가 OW6이다 그러면 여기 OW6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는 뭐 1W9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B형에서는요. B형에서는 만약에 아까 위축형이다 그러면 위축형이 3이 나왔어요. 그러면 3에다가 점을 찍고 공격형이 이제
1이 나왔다 그럼 1에다 점 찍고, 수능형이 1이 나왔다 그럼 1에다 점 찍고, 합이 5가 나온다고 했죠. 3, 1, 1 이렇게 이제 나오면 그 모양대로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고 해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검사를 다 하게 되는 건데요. 똑같이 우리 부모님들도 문항을 81문항입니다. 그 성인용은 A형 문항만 이렇게 드렸는데 81문항을 먼저 체크, 1에서 9점까지 체크를 하시고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순서대로 쭉 다 한 다음에 성인용은 이렇게 가로로 더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로로 다 더하기 해서 같은 색깔이 세 가지가 있죠. 이 같은 색깔 더하기 한 것을 아래쪽에 여기에다가 더하기 점수를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다 쭉 체크하시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제일 아래에 자기 1에서 9까지 점수가 나올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여기 이 프로파일에다가 유형 옆에 9, 3, 6, 1, 7, 5, 8, 2, 4 이 순서대로 점수를 먼저 유형에 써주고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 레이더망처럼 진하게 좀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모는 이렇게까지 이제 해서 저와 함께 이제 이 검사해서 함께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다 보시면 어떤 부모님이나 어떤 자녀는 최고 점수가 제일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일 높게 나왔을 때는 먼저 가정에서 기본적으로 여기 이 검사지 한 장만 넘기면 1에서 9 유형까지 가장 대표적인 성격 특성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1과 9가 나왔다 그러면 1과 9를 쭉 읽어보시고 그 중에 더 나랑 맞다 라고 생각되는 유형이 본인 유형이다 이해하시면 돼요. 자녀도 부모님이 요걸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또는 부모님이 이해하고 있는 자녀의 그 평상시 행동을 이렇게 보고 정하시면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고요. 또는 이제 저랑 상담을 할 때 이제 똑같이 최고 점수가 나왔는데 그 중에 어떤 유형이 더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맞을지 그때는 따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번 첫 주 애니어그램 성격 유형 검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혹시 하시다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십시오. 그 전화번호를 이렇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여기 검사지에 제 전화번호가 이렇게 여기에는 제 전화번호가 빠져 있군요. 제 전화번호 다 아시죠? 010-8426-8291 이렇게 전화 주시면 또 친절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유아용 결과지 있죠? 요 유아용 여기 이 종합 프로파일 요 부분 요 면은 사진을 꼭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도 이 면은 유아용과 이 부모님용 요 두 부분 이것과 어린이용과 그리고 부모님의 요 부분은 꼭 스캔이나 사진을 찍으셔서 카톡으로 저에게 지금 보내주시면 상담하실 때 하기 전에 제가 미리 이제 확인하고 상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이 검사해 보시고요. 기대하면서 영재 리더학교 저하고 재밌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운 캐릭터 팡팡이가 이렇게 나왔는데 팡팡팡팡팡팡팡팡팡팡 우리 아이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재 리더학교 시작하게 하셔서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그 영적인 수준이 쑥쑥 자라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수준과 함께 인성의 수준이, 그리고 결국 차후에 학습의 수준까지도 쑥쑥 잘 자라는데 준비되는 우리의 영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아이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은혜에서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기도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부모님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